안녕하세요. 네, 이번 기와 면접 심사 내용도 한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6강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인데 우리가 삼국시대와 남북국 시대를 지나서 나타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제 두 개입니다. 고려와 조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나라가 이제 고려입니다. 고려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후삼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가 있었죠. 통일신라. 시간이 흐르면서 신분제도의 한계와 지배층의 사치로 백성은 이제 혼란에 빠졌고, 결국 이제 통일신라는 후백제와 후고구려, 신라 이렇게 삼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생긴 삼국시대라는 뜻으로 후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고려가 세워지는데 이 왕건이라는 사람, 이 이름도 기억하셔야겠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게 되겠죠. 그리고 이 왕건은 북진 정책, 그러니까 북쪽으로 땅을 더 넓히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병란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병란도가 어디냐면 고려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뭐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 일본, 동남아시아의 상인들이 무역을 이제 활발하게 한 곳이 이제 병란도라는 곳이고, 이 병란도에서 이 고려를 이제 코레로 부르는 거죠.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 이제 병란도가 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고려의 학자 김부식이 유교적인 관점에서 만든 삼국시대에 관한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다음은 이제 고려의 인물입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거 다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감찬이라는 장군인데 이 압록강 근처의 귀주에서 거란이라는 나라의 침입을 크게 물리친 장군이 강감찬이고, 이때 전투 이름이 이제 귀주대첩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고구려에서는 이제 살수대첩이 있었죠. 여기 귀주대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익점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문익점은 중국에서 목화씨를 들여왔습니다. 이 목화라는 꽃의 씨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따뜻한 이제 목화를 가지고 이제 솜을 만드는데 이 솜옷을 입고 이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자, 그리고 고려시대의 주요 문화재는 이제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경판은 이제 판을 말합니다. 자, 부처님의 힘으로, 그때 몽골의 침략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쳐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경판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이제 경서가 되겠죠. 책인데, 그걸 찍어내는 경판이 8만 개가 된다고 해서 팔만대장경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책이죠. 금속이라는 건 이제 금속으로 쇠나 구리 이런 걸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 금속을 가지고 그 책을 찍어내는 활자를 만든 겁니다. 고려인의 뛰어난 인쇄술을 잘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고려청자입니다. 도자기죠, 도자기. 특유의 맑고 투명한 색과 부드럽고 생동감 넘치는 모양, 그리고 아름다움이 뛰어나서 외국으로 많이 수출된 도자기가 이제 고려 청자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도 건국이 되는데 고려 시대 다음이 이제 조선 시대가 되겠죠. 조선은 이제 이성계라는 사람이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후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이제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이제 조선이라고 정합니다. 도읍은 이제 한양은 지금의 서울입니다. 한양으로 옮기죠.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제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유교 정치를 하게 됩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정치와 생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한양, 지금의 서울이죠. 한양에는 4대문이 있는데 이제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에 성곽을 쌓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4개의 문을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서울 쪽을 할 때 배웠죠. 흥인지문, 동대문은 흥인지문, 서대문은 돈이문,
그리고 남대문은 숭례문, 그리고 북대문은 숙정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대문은 이제 보물 1호라고 부르고 있고, 사대문 중에 이제 돈이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숭례문은 국보 1호죠. 그리고 숙정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4개의 문이 있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종과 조선의 발전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왕이 세종대왕이죠. 여러 왕이 있지만 유명한 왕 중에서 유명한 왕입니다. 조선의 4번째 왕이었고 이제 지편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농사직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을 만들기도 하고, 훈민정음, 한글이라고 그러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쓰는 글, 한글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룬 왕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왕이 아니라 업적이 많아서, 훌륭한 업적이 많아서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편전은 아까 이제 세종대왕이 설치를 했죠. 유교정치 실현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설치한 연구기관입니다. 학자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훈민정음은 여러분들, 세종 때 창제된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자가 되겠습니다. 우수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지금 한글입니다. 한글. 자,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도 이제 발달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이제 함께해서 이제 해시계, 앙부일거라는 해시계, 그리고 물시계라는 자경루, 그리고 추구기, 비가 내리는 양을 재는 기구죠. 그리고 혼천이,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원래 노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벼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발명하게 된 과학자, 조선시대의 과학자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조선시대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난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 전쟁이죠.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이고, 자, 이럴 때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던 사람이 이제 이순신이죠. 임진왜란 당시에 뛰어난 전술과 이제 배 이름, 거북선과 판옥선은 배 이름입니다. 배 이름. 그리고 화포 등의 무기로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특히 이제 하객진 전법, 하객 날개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하객진이라고 부릅니다.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제 장군이죠. 바다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은 아까 위에서 나왔지만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입니다. 그러니까 뱃머리, 배 앞부분은 이제 용머리를 가지고 있고, 꼬리는 거북의 꼬리를 닮았고, 이제 바다에서 하는 전쟁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 배가 되겠죠. 전투선입니다. 전투선. 자, 다음은 이제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들의 주요 전투가 있는데, 이때 수군들이 활약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산도 대첩도 있고, 그리고 명량 대첩, 그리고 노량 대첩, 이렇게 크게 3가지의 큰 전투, 승리한 전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량 대첩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게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난중일기라고 해서 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쓴 일기입니다. 일기. 하루하루의 기록을 남긴 일기고, 그것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권율 장군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임진왜란 때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명이 권율인데, 이분도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행주산성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크게 일본군을 물리친 장군입니다. 행주대첩이라고 부르는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승리한 전투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임진왜란 당시에 장군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조선 후기의 변화가 있는데, 이 실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정치를 개혁하고 농업과 상공업을 발달시키자.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이 이제 실학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제 변화,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실학입니다. 자,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땅은 농민이 당연히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과학기술과 상공업 발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중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거중기를 사용해서 수원에 있는 수원 화성을 짓는데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변화 아까 방금 말했죠? 수원 화성이 있습니다. 정조 때 경기도 수원에 만든 성곽으로 조선의 뛰어난 건축물로 그 과정이 화성 성역 의궤에 그 건축 과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도 사용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김정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정호라는 사람은 지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대동여지도라고 해서 이제 지리학의 선구자라고 나와 있죠. 대동여지도가 현재 있는 지도와 뭐 거의 차이가 없이 자세하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정확하고 정밀한 과학적 실측 지도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전은 이제 그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이고 이 책을 만든 사람은 허균입니다. 허균의 작품이에요. 허균이 이제 만든 소설책이고 최초의 한글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그것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겠죠. 허균이 홍길동전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조선시대의 문화재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이제 고려시대와 다르게 백자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고상한 아름다움을 풍겨서 선비의 분위기와 어울렸다. 선비는 이제 예전에 공부를 하던 그런 사람들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주로 왕실이나 사대부,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경복궁은 그 조선시대의 궁궐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궁궐로 왕과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릴 큰 복을 빈다라는 뜻으로 경복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불에 탔습니다. 불에 탔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이후에 다시 경복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 창덕궁은 경복궁에 의해서 두 번째로 지어진 궁궐입니다. 나라의 전쟁이나 큰 재난이 일어나서 이 경복궁을 이용하지 못할 때 대신 이용하는 궁이 이제 창덕궁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봉인한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종묘 제례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그래서 매년 이제 돌아가신 선대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조선 왕릉이 있는데 왕릉은 무덤입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들의 무덤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묘 제례악이 있는데 제례악이라고 해서 제사 때 사용되는 음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강행실도가 있는데 이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에 관한 영향이 컸죠. 유교에 대한 영향이. 세종 때 만들어진 윤리책으로 이제 충실한 신하, 그리고 효도하는 이제 사람들, 연려, 남편에게 잘하는 이런 연려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그림과 설명이 나와 있는 책이 삼강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만든 사람,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 누구인지를 보시고 그때 유명한 인물들과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